배워서 남주는 지우학사입니다. 오늘은 한양에서 개경으로의 환도와 다시 한양으로 재천도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양의 최초의 궁궐인 경복궁이 완성된 이후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 제2대 임금인 정종은 피비린내 나는 경복궁을 떠나 다시 도읍을 개경으로 옮겼고 제3대 임금인 태종 역시 개경의 수창궁에서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태종에게 개경은 자신이 직접 제2차 왕자의 난을 치른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경에 대한 애정이 모두 사라졌고 때마침 자연재해까지 이어지면서 새 왕조의 앞날을 위해 다시 도읍을 옮겨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양으로 다시 천도하는 과정에서 태종은 뜻밖에도 과거 치열한 논쟁 끝에 포기했던 무학당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 지은 경복궁 일대에서도 개경과 마찬가지로 자연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학은 비록 터가 좁기는 했지만 풍수지리상 매우 뛰어난 명당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훗날 태종은 무학의 명당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신궁, 즉 새로운 궁궐을 짓도록 했는데 이름은 연희궁이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실록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종 2년 1420년 1월 2일 왕이 임시로 옮겨 거처하던 이어소에 문안하였다. 상왕이 편전에 나아가 병조 당상관과 선공 제조 박자청 등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피방할 곳에는 마땅히 이궁을 두는 것이므로 내가 이미 낙천정을 짓고 또 이궁을 포천과 풍양에 짓고자 하였더니 지금 생각하니 재액을 피하면은 그 해에 따라 방위가 달라질 것이다. 포천과 풍양은 다 나라의 동쪽에 있는데 유독 나라 서쪽에는 피방할 궁이 있지 않으니 신궁을 무학 명당에 지을 것이나 크고 사치하게 하지 말고 100칸을 넘게 하지 말라. 하지만 무학 신궁은 정식 궁궐이 아니라 별궁 성격이었기에 아무튼 태종은 신하들에게 제천도 후보지를 다시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후보지는 모두 3곳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또다시 무학이었고 두 번째는 이미 한양 남경터에 세워진 경복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개경에 그대로 머무르는 방안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실록 기사들입니다. 태종 4년 1404년 10월 4일 한양과 무학 가운데 어느 곳을 도읍으로 삼을 것인지 논의하였다. 태종 4년 1404년 10월 6일 이날 새벽에 임금이 종묘 문 밖으로 나아가 여러 사람에게 포고하여 말하였다. 내가 송도에 있을 때 여러 번 수재와 한재의 이변이 있었으므로 구원하였더니 정승 조준 이하 신도로 환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 자가 많았다. 그러나 신도 또한 변고가 많았으므로 도읍을 정하지 못하여 인심이 안정되지 못하였다. 이제 종묘에 들어가 송도와 신도 그리고 무학을 고하고 그 기흉을 점쳐 길한 곳을 따라 도읍을 정하겠다. 도읍을 정한 뒤에는 비록 재변이 있더라도 다시는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 임금이 제하 김첨에게 묻기를 고려 태조가 도읍을 정할 때는 무엇으로 점을 쳤는가 하니 조준이 말하기를 척전 즉 엽전 던지기를 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지금도 척전이 좋겠다 하고 여러 신하와 함께 예를 올린 뒤 묘당으로 들어가 향을 올리고 꿇어 앉아 이천우에게 명하여 반 위에서 척전을 하게 하니 신도는 이길 이륭이었고 송경과 무학은 모두 일길 이흉이었다.
임금이 나와서 의논을 마친 뒤 마침내 향교동 동쪽을 살펴 이궁을 짓도록 명하고 광나루에 이르러 수행하던 대신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무학에 도읍하지 않았지만 후세에는 반드시 이곳에 도읍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태종은 다시 초기의 경복궁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무학에 대한 미련은 끝내 버리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실록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무학에 대한 아쉬움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척점, 즉 돈점을 이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전을 던져 기흉을 판단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고려를 세운 태조왕건 역시 도읍을 정할 때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돈점은 옆전을 던져 앞면과 뒷면이 나온 결과에 따라 기흉을 판단하는 전법입니다. 옆전의 앞면은 양, 뒷면은 음으로 정한 뒤 그 결과를 해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이 많으면 길한 것으로, 음이 많으면 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결과를 주역의 원리에 대입해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복궁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 즉 궁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서 남주는 지우학사였습니다.